한강 위에 사람이 산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영국 런던의 템스강에는 실제로 그런 집이 있습니다. 바로 하우스보트, 물 위에 떠 있는 집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집이 런던에서 딱 100명만 거주할 수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인데요. 저희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 집에 직접 살아보겠습니다. 오직 초대나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런던의 한 섬. 도로 대신 강을 건너 현관으로 가는 이색적인 경험. 저희가 살아볼 하우스보트 생활의 첫 시작입니다. 진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하우스보트라는 게 좀 실감이 나네요. 이제 집 내부를 구경시켜 드릴게요. 과연 런던 수상가옥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제 보트 내부를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머무는 방.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짜잔! 아니, 보트라고 했는데 방 내부가 너무 그냥 일반 집 같지 않나요? 이 방이 첫째 아들이 쓰는 방인데 낚시를 좋아해서 침실 바깥에서 창문으로 낚시를 했대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어서 보이는 두 번째 방은 집주인분이 이 집을 구매하기로 결심한 계기가 되었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의 마스터 베드룸입니다. 이 침실에서 보이는 바깥 풍경에 반하셨다고 해요. 매일 아침에 이런 풍경을 보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면 나도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불이 왜 저렇게 됐지? 여기 뭐가 있어? 괴생 물체가 있어. 저기 뭐야, 너 왜 여기 들어있어? 제이씨, 이불 안에서 자는 거 좋아한다 그러더니. 제이씨, 와, 숨 안 막히나? 사람도 저렇게는 안 자겠다. 제이씨는 이 집에 살고 있는 식구인데요. 일주일간 저희와 함께 동거할 예정이랍니다. 이 방 바로 옆에 또 세 번째 방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 딸이 머무는 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현관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2층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제 여기가 제가 이 집에 머물러 보기로 결정한 제일 중요한 곳, 거실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일단 2층에 올라오면 전체적으로 이 창문뷰가 쫙 깔려있고 거기에다가 주택치고도 예쁘다고 할 수 있는 거실이 있어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재밌는 점 한 가지. 보통 영국인의 집은 1층이 거실, 2층 이상이 침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집은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괜히 침실을 1층으로 내린 게 아닌 게 이 거실에 앉으면 이 아름다운 뷰를 즐길 수 있어요. 우리 집 뷰랑 차원이 다르다. 우리 집 뷰는 옆집 건물 뷰인데 여기는 무려 템스강 뷰야. 1, 2층 할 것 없이 늘 한켠에 보이는 그림 같은 풍경이 하우스보트에 사는 것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이 거실 바로 옆으로는 주방이 있습니다.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주방이지만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주방과 연결된 테라스죠. 주방 밖으로 한 걸음 내밀었을 뿐인데 완전 보트 위에 올라온 것 같지 않나요? 물 위에서 사는 삶의 또 다른 매력은 강 위에 떠다니는 다양한 새들을 만나는 일인데요. 뭐야? 오잉? 패들보트 타는 오리다. 네? 저 오리발 발자국 남는 거 봐. 어이씨. 범인은 흔적을 남겼다. 누가 봐도 오리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집에 살다 보면 밖에 나가면 별게 다 보여서 재밌습니다. 이렇게 오리도 막 놀러 오고 새도 날아다니고 저렇게 막 배도 지나다니고 조종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주 보여요. 평범한 풍경에 좀 질렸다 싶으면 이런 데 한 1년 살면 좀 나름 재밌지 않을까. 저희는 지난 영국 여행에서 네로우보트라고 하는 또 다른 물 위의 삶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네로우보트는 실제로 운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보트의 느낌이 강한데 반해 이 집은 네로우보트랑 다르게 모터가 없고 폰툰이라고 하는 구조물 위에 지어진 거라서 조금 더 수상가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 하우스보트라는 말만 떠올리면 물 위에 작은 집을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주택에 가까운 형태다 보니 공간이 더 넓은 편입니다. 지금 이곳은 약 37평 정도 된다고 해요. 저희가 이제 그 현관 바깥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밖으로 한번 나와 보겠습니다. Into the unknown. Into the unknown. 이 하우스보트가 네로우보트랑 다른 또 하나의 특이한 지점이 바로 이 현관문 바깥 공간에 있어요. 이 현관문을 열고 다리를 건너면 바로 이 정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차도 가능하고요.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요. 이 왼쪽에는 스튜디오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 부엌이랑 화장실도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룸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섬이라고 생각하면 생각보다 단절된 삶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놀랍게도 이 테그스 섬이 유일하게 템스강에서 다리가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만 나가면 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섬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I'm free. 이제 섬을 구경 다녀볼까요? 문 밖을 나와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평범한 마을 같아요. 이 섬에 온 게 진짜 저희한테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게 이 섬은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 혹은 거주자의 초대를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런던에 사는 사람들도 여기 사는 사람들의 삶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섬에는 주택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우스보트만 총 62채가 있고 하우스보트에 달린 정원이라던가 차고 이런 부분만 지금 육지에 지어져 있습니다. 와, 이것도 하우스보트야? 근데 봐봐, 이렇게 가든이 다 꾸며져 있어. 예쁘다. 여기에 지금 총 1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배우도 있고 성우도 있고 화가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뭐 음악 프로듀서도 있고. 여행 유튜버는 없어? 이번에 추가됐지. 일주일만 살고 가지만. 와, 뭐 이런 예쁜 공간도 있어. 와, 진짜 평화롭다. 이 섬에 또 특이한 부분이 가운데에 석호를 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석호 주변에 또 하우스 보트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있어. 마을에 공용 조그만 공원도 있더라고요. 봄이어가지고 꽃이 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커뮤니티 활동이 그래도 좀 활발하대요. 그래서 마을에 사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정원도 같이 가꾸시지 않았을까. 저기 보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트램폴린도 있어요. 이 마을에 아이를 키우는 가족들도 꽤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데이비드 라벤이라는 사람을 추모하면서 만든 거래. 이 사람은 테그스 아일랜드를 사랑했고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공헌을 했대. 이야, 이 섬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구나. 나름 이 섬이 역사가 굉장히 깊더라고요. 1980년대부터 옛날에는 여기에 호텔이 들어서서 운영이 되기도 했었고 이 시기에는 여기가 귀족들이나 부자들의 휴양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금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범한 마을이 된 거죠. 테그스 섬에 있는 보트들은 저마다 독특한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 달의 뒤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집시 등 집집마다 개성 강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 섬의 지도고요. 보시면 딱 62채의 집이 있습니다. 주택은 단 한 개도 지을 수 없고요. 지금 이 62개의 집 중에 여기 있다, 62번 툴라나. 마지막으로 지어진 이 집은 에어비앤비로 운영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야? 한번 외관을 봐볼까? 여기가 이제 에어비앤비로 운영되는 공간이구나. 지금 이 집에 보니까 자쿠지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자쿠지가 여기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지 않나? 엄청 평화롭고 뭔가 시골 작은 마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의외로 여기가 간접 역세권입니다. 저희도 그 방법으로 왔는데 여기서 지하철까지 한 17분 정도 걸으면 되고요. 그 지하철에서 런던 시내까지 가는데 40분 정도면 갑니다. 생각보단 가깝죠? 근데 가깝다고 했지 제가 싸다고는 안 했습니다. 런던 교통비가 워낙 비싸서 한 번에 가는 데만 3.8파운드에서 5.8파운드 정도 들고요. 뭐 한 달로 치면 거의 300파운드 이상, 1년권을 끊으면 3,200파운드 이상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런던 시내까지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재택근무 하시거나 근처로 출근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다리만 건너면 얼마든지 금방 차 타고 문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사실 굉장히 시골에 박혀 있는 것 같잖아. 근데 사실상 이 다리만 건너면 카페든 레스토랑이든 공원이든 이런 것들과 다 접촉을 할 수 있단 말이지. 자연 속에서 사는 특별함을 즐기면서도 편리함을 여전히 갖추고 있는 그런 섬인 것 같아요. 나는 문명으로 간다. 다시 자연으로 가자. 가서 저녁 요리를 먹읍시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이 물 위에 있어요. 그니까 신기하다. 다리를 건너서 집으로 와야 돼. 근데 이게 약간 좀 물 위에 있어서 확실히 불편하게 한 게 이런 키 같은 거 실수로 떨굴 수도 있잖아. 내가 꺼내다 팅 해가지고 팅 떨굴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카메라 떨굴 수도 있고 무서워 좀. 맞아, 나도 그건 좀 무섭더라. 역시 너한테 주는 것도 무서워. 그러니까 조심히 받아야 돼. 자, 과연 우리의 강아지는 우리를 반겨줄까요? 와! 진짜 반겨주네. 너 많이 친했다 우리랑. 기다렸어. 냄새 맡는 거 봐. 기다렸어. 혼자라서 심심했어.
자, 이제 저는 저녁 요리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한식입니다. 제가 지금 한국 떠난 지 거의 딱 1년쯤 됐거든요. 그래서 이 김에 한식 한번 먹으려고 저희가 장을 크게 보고 왔습니다. 여기 사는 데 있어서 유일한 단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근처에 슈퍼마켓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버스 타고 가는 김에 여기서 차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H마트라고 큰 한인마트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한식을 이만큼 장을 봐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은 바로 이겁니다. 물냉 비냉 세트. 그래서 물냉 비냉이랑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여기가 저는 하우스 보트니까 물이나 전기 이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했거든요. 여기 전기도 수도도 다 공급망에 연결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 없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세탁기니 식기세척기니 이런 것도 다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요. 목욕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짜잔! 완성입니다. 냉면과 비빔냉면, 유부초밥, 떡볶이까지! 야, 진짜 한국에서 먹던 그 냉면 그 맛이잖아. 아니 인스턴트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떡볶이. 두둔. 내가 만들었지만 맛있다. 향수병 치료 완료. 치료 완료. 아이씨 맛있다. 근데 제가 오늘 요리하면서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바깥에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예쁜 풍경이 보이니까 요리하는데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곳 생활이 또 마냥 좋지만은 않겠죠?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거야. 저희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살아보면서 여기 장단점은 뭐가 있는지, 이 주변에 볼거리 뭐가 있는지 한번 탐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한식을 즐기겠습니다. 떡볶이 아주 맛있고. 와, 아침마다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니 대박이다. 집 앞에 백조가 다녀. 안녕. 오리 한 마리 여기 온다. 안녕. 저희는 이제 아침 먹고 자전거를 타고 근처 공원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 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좀 특별한 동물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갑시다. 예. 날씨 너무 좋아. 갑시다. 야, 이거 너무 조그매 자전거가. 와, 날씨 대박이다. 여기 지금 바로 옆에 보이는 데가 런던에서 두 번째로 크다는 공원이에요. 여기가 1500년대부터 사슴 사냥터로 쓰였다는데 지금도 여기 실제로 살고 있는 사슴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랑 리치먼드 공원이랑 합해서 두 군데 1000마리 정도의 사슴이 있대요. 오늘 저희가 한번 사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기 사슴이 있다. 공원에 들어오자마자 사슴이 보여요. 바로 저기 지금 사슴이 있는데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슴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사슴 2마리 추가로 또 발견했습니다. 사슴이 너무 커. 와, 그러게 얘네는 완전 뿔도 굵고 약간 대왕 사슴 같은데? 이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냥 이런 공원에 얘들이 이렇게 신기하게 살고 있네요. 사람 지나다니는 길도 막 지나다니네. 야. 왜 그래? 얘가 끊어졌어 아예. 미친. 얘가 빠진 게 아니라 아예 끊어졌어. 자전거 타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전거 체인이 끊어졌어요. 여기가 완전 파손이 돼버렸네. 이거 그냥 원래부터 소리도 안 좋고 이랬는데 기름칠이 전혀 안 돼 있네 지금 보니까. 그치? 자전거 안 탄 지 오래돼가지고. 비 혼자 떠나는 자전거 여행. 저기 사슴이 떼로 있어. 저기 지금 한 20마리 이상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다른 가족들도 사슴을 보러 가까이 가고 있어요. 20마리가 아니라 훨씬 그 이상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가까이 가면 스트레스 받을까봐 여기서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나라공원 생각나요. 그 일본에 나라공원 가면 사슴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슴이 조금 더 인간들이랑 되게 친근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야생동물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기 있다. 또 사슴 있다. 지금 저기 있습니다. 저기.
슈 여긴 사슴이 하얘. 하얀 사슴이 있어. 여기 애들은 뿔이 다 엄청 멋있게 자라나 있네. 뭔가 다른 종인가? 약간 그 일본 나라에서는 도심 속에 사슴이 살고 돌아다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약간 사슴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이렇게 큰 자연에 나오려면 제가 사는 곳에서 한 2~3시간 운전해서 떠나줘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집 앞에 이런 대자연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게 또 아마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특권이겠죠? 이따가 오후에는 패드를 타고 강을 좀 다녀볼 겁니다. 하우스보트 다른 것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강에서 봐보려고요. 집에 들어가서 다른 문으로 나오기만 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자, 20패들 보트 갑니다. 우와, 바로 앞에 새들이 날아다녀요. 그리고 뭐라 하느냐? 너네가 왜 물 위에 있냐? 저희의 목표는 집에서 출발해 주변 섬을 구경한 뒤 섬의 반대편으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내가 보기엔 균형을 한순간 잃는 순간 바로 지금 직행이다 물에. 굉장히 물은 잔잔합니다. 우와, 저거 봐. 물 사이에 날아다녀. 보드를 타고 나가니 섬 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을 볼 수 있었는데요. 와, 근데 지금 여기 하우스보트들이 하나씩 보여요. 와, 이렇게 남의 집 대문에 이렇게 물로 다가가니까 좀 느낌이 이상하다. 여기 또 다른 아일랜드에 한번 내려볼까? 그렇게 하우스보트 구경을 하다 보니 어느새 다른 섬이 가까워졌습니다. 과연 저희는 저기 있는 섬에 착륙할 수 있을까요? 저기 조그만 새가 있어. 저기가 저희가 사는 섬이거든요. 그 섬 옆쪽에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으차. 와, 슈 여기 너무 신기한데? 오, 여기 오리 한 마리 있네. 너 우리 집에 자주 오는 그 녀석 아니지? 여기 지금 오리들이 있어요. 워낙 사람들한테 친숙한 애들이라 그런가 별로 겁도 안 내네요. 아니, 이게 저 혼자만 있는 프라이빗 아일랜드,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여기 사는 동안 가끔 여기 섬 건너와서 쉬어도 되겠는데? 여기 와서 책 읽고 우리끼리. 너무 예쁘다. 새로운 손님들이 왔네. 얘네가 여기 쉬는 데인가 봐, 확실히. 그치? 자, 이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번 잘 건너와 보겠습니다. 택시 탑승이 어렵군요. 오자.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오자. 앉았습니다. 무사히 택시 탑승 완료. 아저씨 갑시다. 저희가 이렇게 개고생을 하는 이유가, 원래는 저희가 이 집에 오기로 했을 때 여기 모터보트 있다, 좀 청소를 해야 되긴 하지만 너희가 청소해서 타면 된다 하셨어요. 저희가 열심히 청소를 했거든요. 기껏 물 뺐는데 물이 다시 차더라고요. 고장난 보트였습니다. 오늘 자전거처럼 그 보트도 안 타신 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안불안하게 패들에 지금 2명이 타고서 가게 됐는데, 다행히 저희 둘 다 수영을 할 줄은 압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도 살아남을 수는 있어요. 초등학교 때 어린이 수영을 배웠습니다. 엄마가 끊어줬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성인 수영으로 한 3년 정도 수영을 다녔습니다. 저희가 여행을 하면서 하는 경험들이 어떻게든 도움이 되는구나 싶었던 게, 저희가 또 오만에서 이 패들링을 배웠잖아요. 그게 또 여기 이렇게 먹히더라고요. 덕분에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라도 저희가 주변 여행을 좀 해봅니다. 와, 보트가 온다. 저 보트 온다. 되게 무섭다. 야, 꽉 잡아라. 우리 빠질지도 모른다잉. 와, 저 뒤에 물살 엄청 많네 진짜. 야, 온다. 이거 빠지겠는데? 과연 저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잡아.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오잖아. 이거 어떡해. 큰일 났다. 제발 침착해. 나야 침착해. 오. 우와. 우와. 아초가. 물 들어왔다. 자, 이제 저희는 저희 섬의 다른 쪽을 향해서 또 가보겠습니다. 와, 저 조그만 보트에 몇 명이 타 있는 거야? 홀리씨 온다. 온다. 저 우리 출렁하는 거 봐봐. 온다. 그냥 잘 잡아. 우와. 괜찮아. 너 괜찮으면 됐어. 일단 여기 올라가 봐. 야. 와, 살았다. 이거 마이크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 내가 올라갈게. 와, 좋아. 잘했어. 올라왔다. 와, 진짜 개고생이다. 지금처럼 발을 내렸어야 되는데 잘해. 그것도 나쁘지 않다. 그럼 다음엔 그렇게 하자. 지금 저희 폭삭 다 젖었습니다. 저 마이크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당분간 저희 음질이 좀 안 좋을 수 있겠네요. 근데 양말을 벗고. 와 근데 이 와중에 풍경은 너무 아름답고 아 진짜 이시월드 사고뭉치 진짜. 난 진심으로 빠지기 싫었어.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 그래도 가야지. 이왕 빠진 거 끝까지 가야지. 아 진짜 춥다. 바람 부니까 좋아. 그래요. 그림자로 오니까 겁나 추워. 아우. 아 이제 저희가 볼 수 없었던 다른 쪽 하우스보트들이 보여요. 이쪽 면은 저희가 지금 처음 구경하는 거거든요. 저기 보면 앞에 이 물가를 보면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자리도 있어요. 굉장히 각양각색의 보트들이 있다. 아니 런던에 이런 수상가옥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뭔가 한강으로 치면 밤섬 이런데 이렇게 수상가옥이 지어져 있는 건데 와 이 집 되게 예쁘다. 이 집은 바깥에도 계단이 있어. 일단 확실한데 이거는 진짜 아무나 살 수 있는 형태의 라이프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삶의 독특한 낭만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런던에서도 진짜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법한 그런 형태의 삶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쨌든 저렇게 다 집집마다 이 강 쪽으로도 문이 나 있거든요. 땅으로 연결된 문도 있지만 물로 연결된 문이 하나씩 있다는 게 진짜 하우스보트의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와 테라스 너무 예쁘다. 깜짝이야. 쟤도 놀랐나봐. 이제 섬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 너무 좋아요. 이제 집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이 순간이 되게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하우스보트가 있는 이 섬들을 패드를 타고 둘러본 순간이 우와 막판에 빠지면 안 돼. 빠지지 않고 집으로 무사히. 오. 발랐어. 자, 한 명씩 갑시다, 한 명씩. 저부터 갈까요? 자, 건너왔습니다. 이시월드의 대모험 끝. 집으로 갑시다. 우리가 어쨌든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추억 하나 추가됐어, 10월. 좀 문제가 생긴 게 그때 물에 빠져가지고. 폭삭 젖어 지친 저희는 2차 한식 파티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인 부대찌개는 익숙하지 않은 재료들로 만들려니 걱정이 됐는데요. 나머지는 김치랑 버섯이랑 두부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야 먹방 유튜버 2탄. 네, 과연 부대찌개 맛이 날 것인가? 잡숴보소. 설명 부대찌개 봐. 아, 요리 잘하네. 저녁은 삼겹살인데 이게 도대체 얼마만인지. 한국의 맛이 느껴지는 걸? 익숙하게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게 엄청난 힘이 되네. 와 오늘도 날씨가 너무 맑은데요? 저희가 여기서 일주일이나 지내기 때문에 나름 좀 흐린 날, 비 오는 날도 경험해보고 이 런던 하우스보트의 현실을 좀 경험해보려고 했거든요. 오늘이 3일차인데 지금까지 날씨가 한 번도 안 좋은 적이 없었고 앞으로 있는 날짜들도 예보상으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저희는 굉장히 행복하게 3일차를 맞이했는데 이 집에 사는 데에도 사실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불편한 점들도 있긴 하거든요. 가령 정말 오리들이 아침마다 깨운다거나 뭐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던가. 이게 무슨 소리지? 배에서 여기 바닥에 흔들려요.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약간 미세한 진동이 느껴지고 밑에 뭐 엔진 같은 게 돌아가나? 멈췄다. 없어졌다. 가끔 이렇게 화장실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나요. 가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면 조금 흔들리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배에서 날 법한 특유의 그런 소리가 나긴 하거든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줄 당겨지는 듯한 이 소리. 무슨 소리야 무서워.
가끔 이렇게 밧줄 당겨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요. 여기 살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점 중에 하나라면 아마 계류비, 여기 정박하는 비용인 것 같아요. 올해 여기에 정박해 있었던 집들 같은 경우에는 999년 임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사실 계류비를 안 내도 된대요. 근데 이제 비교적 최근에 더해진 집들은 20년 갱신 계약이 되어 있고 1년에 10,000파운드에서 12,000파운드 정도를 내야 된대요. 이게 한 달로 치면 900파운드가 넘는 돈인데 그렇게 치면 사실 비싸죠. 월세를 매달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집 같은 경우는 재산세를 가장 낮은 등급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세금 면에 있어서 또 절감이 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거 하나는 보트를 구매할 때 무조건 현금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주택으로 분류가 안 된대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으로 그 돈을 한 번에 치르실 수 있는 분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집주인분도 이 하우스보트를 팔려고 내놓으신 상태거든요. 이 집에 8년 동안 거주를 하셨는데 이제 애들이 조금 더 학교 근처에 살고 싶다, 자기들도 친구랑 가까운 데 살고 싶다 해가지고 이사를 결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집은 약 80만 파운드 정도에 올라와 있고요. 하나로 치면 15억 정도인데 꽤 비싸죠. 근데 런던 전체 평균적인 주택 비용이 10억 이상인 걸 생각하면 뭐 또 감안할 만한 수준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와, 저희가 진짜 특별한 기회를 얻었구나 싶고요. 남은 4일 이곳에서의 삶을 정말 충실하게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후 남은 4일 동안 하우스보트에서 보내면서 느낀 이곳의 진정한 의미는 건강한 단절이었습니다. 다리 하나만 건너면 도시에서 불가능했던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꿀 수 있는 곳. 반대로 또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깥 세상과 접할 수 있는 곳.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이곳에서의 삶이 매일매일 휴가 보내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절대 육지 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 집 마당이 드넓은 강과 자연이 되는 삶. 여러분이라면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히시월드가 살아볼 다음 장소는 또 어떤 곳일지 기대해주세요.